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혜승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렇게 즐겁거나 힘이 나지 않죠.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은 기쁘지 않은 날입니다. 뭔가 체한 것 같아요. 이런 글도 주셨고, 아까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께서는 내가 뽑은 대통령이라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씁쓸합니다.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네, 지금 오늘의 이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눌 패널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함은경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한번 나와주시고 저희 뉴스엔진 두 번째 방문이신데 또 공교롭게 요런 날 오셨네요. 그렇죠? 네. 네, 많이 기다리신 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 착잡한 날이죠. 저도 사실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서 찍은 사람으로서 이런 결말이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착잡합니다. 이런 마음은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자기의 심지를 잘 붙들어 매시고 판단을 좀 잘 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착착한 마음을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계신데 어쨌든 일어날 일이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사안에 대해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헌정사상 최초 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체포되었고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요. 현재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대통령이 소환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부터 영장 집행에 들어갔고요. 6시간 만에 대통령의 소환까지 이어진 상황인데요. 48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 일단 대통령은 공수처로 향하기 전에 국민들을 향해서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말 며칠 만에 여러분 앞에 얼굴을 보여주셨는데 담화 내용 여러분들 다 보셨죠? 네,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담화 내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남짓한 영상이니까요. 영상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엄이 불법입니다. 무엇이 불법인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글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또 자업자득이 아닌가요? 이런 글도 주시고 계시는데, 자,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서 뭐 체포를 앞두고 긴급 담화문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도 뭐 어느 정도 읽혀지는 것 같고, 이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인데요. 원외 당협위원장들 카톡방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부터 한남동에 가서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라고 하는 당협위원장들이 상당수 있어요. 처음에는 뭐 한 3, 40명 되다가 막 지지율이 오르니까 한 80명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20명 중에 80명. 네. 나머지 응답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3, 40명이 불과한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합류하지 않으면 굉장히 비겁한 사람인 것처럼 네.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고 심지어는 뭐 당을 떠나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당협위원회 그 안에서도 그런 식의 이렇게 좀 갈라져 있는 의견이 그렇죠. 지금 있었네요. 현재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네.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거의 비슷한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원장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저는 뭐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저는 뭐 계엄 발표되고 난 뒤부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한동훈 당대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계엄 옹호 정당이 됐는데 그것을 막아준 것에 대해서 나는 한동훈 당대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계엄 반대, 그다음에 탄핵 찬성, 윤석열 대통령과 빠른 손절, 그리고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제가 지금 그전부터 계속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남동에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내가 그런 압박감을 받지만 나는 그것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 어떤 이유인가요? 뭐 며칠 전에도 전화 와가지고 저를 좋아하는 후배가 네. 형님 여기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원을 한번 와주세요. 대통령 간주 앞으로 오세요. 예. 그렇게 하다못해 뭐 그냥 응원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저는 뭐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제 입장에서 우리가 법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법치가 법대로 하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깊은 내용을 우리가 신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우파 정당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자유입니다. 첫째도 자유고요. 둘째도 자유고요. 셋째도 자유입니다. 즉 나의 자유, 이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나의 자유, 이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 서로 상호 간의 약속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법치예요. 그래서 왕정이라고 하는 자의적인 이 정치 체제를 벗어나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만들었을 때 법치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나의 신분의 제약, 네. 체포라든지 구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고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가 가령 사형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구속돼서 징역형을 산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법치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법치라고 하는 것이 서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응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와서 조사 받으라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체포영장이라는 게 무슨 바로 구속한다는 것도 아니고 와서 조사를 강제로 받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오라 했는데 안 오니까 그래서 잡아서 조사를 받겠다. 요 절차인 거잖아요. 근데 참 우리 국민의힘에 법률가들이 참 많습니다. 네. 지금 뭐 원내대표도 법률가고 그렇죠. 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법률가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한남동 앞에 서 계신 분들 중에도 법률가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벌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저 담화문을 보면서 이런 단어가 딱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로남불.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누가 법을 안 지키고 있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자, 첫 그러니까 번째, 네,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막 무너졌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네. 그건 그 표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저도 법이 문제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있어서는 일단 집행하고 나서 수사에 어떤 식으로 자기가 대응하는 것은 거기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만에 하나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그 구속영장에 대해서 자기를 항변할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옹호할 수 있는,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나라 법적 절차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게 되면 자기 개인의 자유를 결국 침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즉 불법에 여기 담화문에 보면은 불법을 자행함으로써 자기 같은 사람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법을 어기면 스스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어기기 시작하면 개인이 자유를 옹호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요. 네, 네. 예, 그런 점에 있어 이렇게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오히려 절차에 응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참 부끄럽고 착잡한 일이 발생한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 주셔야지 이거 마지막까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착잡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 나라의 법이 무너졌다라고 한 내용을 제가 조금 그 사안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영장을 발부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을 발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공수처는 내란죄 혐의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고 직권남용만 조사 권한이 있는데 근데 무슨 권한으로 나를 소환하느냐, 체포하느냐라는 뜻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를 받지 않고 서울 서부 지방법원에서 발급받은 것을 두고 이제 왜 여기서 받지 저기서 받아가지고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일 어제였습니다. 어제 공수처가 5.5 경비단이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라고 밝혔지만 경비단장이 직인 날인을 위조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공방을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이것이 적합하지 않은 절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을 정말 합법적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냥 계속해서 버티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네.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냥 오라고 했을 때 가던가 아니면 오라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째 했을 때 이제 곧 체포영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사실 국민들은 다 알았잖아요. 네. 그럴 때 오히려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어쨌든 누군가와 함께 우리 이런 식으로 조사합시다라고 조금 더 스무스하게 협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때요? 네, 그런 과정을 충분히 밟을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고요. 네. 저는 일단 이게 지금 제가 법률적인 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네. 일단 검찰도 수사권이 없다고 하고 공수처도 수사권이 없다고 하고 경찰만 있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또 모든 기소는 또 검찰은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검찰에서 수사해서 검찰에서 기소한 김용원이나 이런 그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다 그 법원에서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원이 발부한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이 이야기했듯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있어서만큼은 집행이 돼야 한다. 이런 것은 누구든지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 지금 발부한 내용에 대해서도 불인정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대한 거부라고까지 사실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죠. 그리고 내용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 조사이긴 하지만 내가 출석을 한다. 하지만
공수처의 조사를 내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네. 어쨌든 지금 공수처에 출석을 해서 11시부터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아마도 묵비권을 계속해서 행사하겠죠. 어때요? 아, 저건 뭐 저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이런 걸 여러 번 당해본 사람이거든. 그렇죠. 해본 사람인데 저도 제가 교도소를 3번 갔는데 네. 그 중에 3번째는 뭐 간첩 불구지죄였어요. 그때 저는 제가 불리한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진술과 진술이 맞부딪히는 그런 상황에 제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경찰 조서나 검찰 조서에 전부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법원에 가서 다 판단을 한다 이랬는데 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묵비권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조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네. 문답 조사 과정이라고 하는데 수사 과정이 뭐 별게 없습니다. 사실은 문답을 쓰는 과정인데 그 물을 때 답이 전부 묵묵부답하다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한 200쪽에 달하는 거니까 상당한 시간 동안 묵묵부답하다고 확인하고 네. 아마 끝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럼 조서는 사실 우리 검찰이 조서를 쓸 때는 조서를 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조사를 꾸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계속해서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면 그냥 정말 묵묵부답하다 이렇게 써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는 진술 거부를 계속해서 일관한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법원에 가서 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이후에 절차에 있어서는 이걸 이제 체포 영장이 해서 조사를 강제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 조사 과정에서 구속이 필요할 거냐 말 거냐, 네.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또 문제가 있거든요.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현직이니까 현직. 예, 그리고 이제 경호 문제가 있고 등등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처도 움직여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네. 그게 진행될지 어떨지는 뭐 이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인하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김용현 광록은 그다음에 무슨 방첩 사령관 등등이 한 말들이 있어요. 네. 뭐 체포 문제라든지 또는 뭐 이런 등등의 질문에 있어서 이걸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공소장에 쓸 때 재판정에 가서 네. 재판정에서 어차피 이 내용을 다시 다 진술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재판정에서는 묵묵부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면 질의 같은 것도 사실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예, 뭐 증인 조사를 해서 증거 채택을 해서 전부 다 증인으로 소환을 할 텐데 네. 대통령이 자기가 안 시킨 일을 했다고 하는 꼴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체포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방첩사 사령관이 자의적으로 체포하라고 한 거고 그렇죠. 국회에 가서 끄집어내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끄집어낸 것이 되는 거고요.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과연 지금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인지 저는 그런 점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저는 그전에 송영길 저 민주당 당대표가 자신은 돈 봉투 같은 거 돌리지 않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아랫사람에게 지금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만약 진술을 계속 할 경우에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비상계엄이라는 걸 해놓고 자기는 경고성으로 처음에는 종북 주사파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냥 경고성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네. 말이 또 바뀌었죠. 예. 네. 그러고 나서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는 체포도 하라고 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끄집어내라고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한 적도 없고 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저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아랫사람들을 보호하는 입장에 서더라도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지고 가는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전에 대통령으로서 찍었던 사람들에게 너무 계속 실망감을 주는 행동들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자괴감도 좀 들어요. 자괴감도.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은 좀 네. 책임지는 모습을 그리고 책임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